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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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품격 야구 토크쇼 52Hz 8월 월말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효주고요. 오늘 김태균 해설위원님이 중계 일정으로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게 돼서 제가 대신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저와 함께할 분이 계십니다. 뭐 야구 팬이라면 모두가 아실 기자님인데요. 야구 팬들의 또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매일 열일하고 계시는 소통왕 유튜버 야구 브레인 윤세호 기자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항상 좀 궁금했어요. 네. 이 TK 52Hz 보면서 네. 이렇게 그 환호하시고 이런 목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방송 유튜브를 보면은. 네. 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촬영 분위기가 어떤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와 보니까 네. 진짜 좋네요. 아주 따뜻합니다. 네, 딱 좋네요. 딱. 네. 자, 그럼 8월 월말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LG 트윈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전반기 1위 팀 하나 이글스와 5경기 반차. 근데 이걸 네. 뒤집고 1위에 오른 이후에 그야말로 압도적인 전력을 과시하면서 무적 LG를 연일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8월 28일에는 KBO 단일 기록으로는 최초 12연속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다고요. 신기록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네, 이게 역사에 남을 후반기 질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8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후반기 승률이 8할입니다. 이야. 28번 이기고 7번 지고 1번 무승부인데 KBO 리그 역사상 어느 팀도 후반기 8할 승률을 한 적은 없어요. 네. 물론 아직 시즌이 끝나진 않았지만 더불어서 LG 구단 역사도 새로 썼는데요. 한 달 최다승인 18번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8월 달에. 그러면서 1994년 5월이 LG 구단 한 달 최다승 17승이었는데 이 기록도 뛰어넘었고요. 사실 LG가 6월까지만 해도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6월에 이제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3이었고 경기력은 사실 결과보다 더 안 좋았고 네. 그러면서 이거 지금 뭐 1위를 바라볼 게 아니라 과연 포스즌에 갈 수 있을까? 그런 물음표가 컸던 시기도 있었는데 비현실적인 반전을 이뤘고 사실 이 반전의 시작점도 굉장히 극적이었는데요. 7월 22일 날 광주 기아전 박혜민 선수의 동점 3점 홈런. 이걸로 기억나요. 모든 운명이 다 네. 바뀐 것 같아요. 아하. 네, 사실은 이때 이제 상대 투수가 기아 정혜영 선수였는데 네네네. LG가 정혜영 선수 상대로 이렇게 뒤집기를 한 적이 없어요. 늘 정혜영 선수가 그냥 나오면은 세이브로 경기가 끝나곤 했는데 네. 이때 또 하필이면 또 박혜민 선수가 박혜민 선수가 본인도 몰랐대요. 나도 홈런 칠 줄 몰랐고 기아도 홈런 칠 줄 몰랐고 네. 우리 동료들도 내가 홈런 칠 줄 몰랐다. 근데 쳤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LG 트윈스의 운명이 바뀌고 2025 KBO 리그의 판도가 바뀐 네. 그 홈런 한 방이고 이 홈런이 나오고 나서 LG의 경기력이 그야말로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합니다. 좀 불안했던 부분들이 다 사라지고 네. 그리고 사실 이날 경기에서 마무리 투수 유영찬 선수가 블론 세이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역전승이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유영찬 선수가 한 달 이상 블론 세이브가 없습니다. 오. 그러니까 모든 게 바뀌어버린 날이죠. 7월 그러니까요. 22일이. 근데 이 선수들도 조금 느낌이 이상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떻게 이게 되고 있지라는 생각도 들 것 같은데 뭔가 그 분위기가 요즘은 좀 어떻다고 해요? 저는 이게 홈런이 가진 힘이라고 봅니다. 극적인 홈런이 나오면은 일단 그라운드를 홈런 친 선수가 돌잖아요. 시간이 멈추고 한 바퀴를 돌고 돌아오면은 더그아웃에 들어가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그 순간이 갖고 있는 무한한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분명. 그렇죠. 극적인 홈런일수록 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이게 홈런의 힘인데 결국엔 이 홈런의 힘으로 LG가 다시 그 시즌 초반에 극강의 모습을 찾은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저도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제 캠프에서 LG 캠프에서 좀 많이 느꼈던 부분이 LG 트윈스가 우승을 하고 또 그 다음 시즌에 조금 그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던 게 또 선수들에게 되게 큰 공부가 됐던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네. 준비도 더 부지런히 한 것 같고요. 네. 저도 오키나와 캠프에서 LG를 봤었는데 확실히 뭐라고 해야 되지? 전반적으로 선수들의 컨디션이 좀 빨리 올라온 느낌은 있었어요. 좀 우려가 될 정도로. 네. 아니 지금 캠프인데 이렇게 빨리 올려도 되나? 실전을 하는 모습 보니까 거의 시즌 모드인 거예요. 네. 근데 아마 그때부터 좀 머릿속에 넣은 것 같아요. 일단 기선제압을 하고 가자. 초반 일단 달려놓고 네.
예, 나중에 좀 까먹더라도 그때 한번 기선제압 확 해서 분위기부터 만들자. 좀 이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 긴장감을 또 놓치지 않으면서 다시 또 1위로 올라서게 되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브레이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0승에도 제일 먼저 선착을 했는데 이렇게도 왕좌를 좀 굳히기에 이제는 좀 슬슬 들어갔다 이렇게 좀 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최근 분위기도 그렇고 네, 매직 넘버를 지워가고 있기도 하고요. 네, 카운트가 네. 이제 시작이 됐죠. 맞아요. 그래서 굳히기 모드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LG가 큰 게 뭐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네. 부상을 당했거나 이런 선수가 다른 팀에 비해서 좀 적어요. 음. 예, 이것도 굉장히 장점이 아닐까 싶고 무엇보다 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홍창기 선수가 지금 이미 1군에 합류를 했어요. 네, 네, 예, 맞어요. 그래서 사실 그 큰 부상을 당할 때는 수술대에 오를 때는 홍창기는 잘해야 가을 야구쯤에 올 것 같다였는데 그것보다 훨씬 지금 빠르게 9월 한 16일 정도부터는 1군 경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팀은 지금 아무래도 시즌 막바지라 굉장히 힘에 부치고 뭐 부상자도 나오고 엔트리에서 빠지는 선수도 보이는데 오히려 LG는 지금 더 좀 단단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도 새로운 외국인 투수죠. 토라스트 선수에 대해서는 좀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LG 구단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도박이었어요. 지금까지 LG가 데려왔던 외국인 투수와 결이 너무 다릅니다. 네. 늘 LG는 외국인 투수를 선택함에 있어서 일단 메이저리그 경험자를 중시했어요. 큰 무대에서 뛰어본 선수여야 그래도 KBO에서도 활약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었고 더불어서 아무래도 선발 투수니까 선발 로테이션을 좀 최근에 돌고 선발 투수로서도 커리어가 좀 있어야 된다. 늘 이 부분을 중시했거든요. 근데 토러스는 반대입니다. 메이저리그 경험이 없고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뭐 토론토 블루제이스 이제 그 소속인데 토론토 내부적으로 막 유망주 랭킹이 높은 선수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선발 투수도 올해 처음 해봤습니다. 네. 프로 입단한 후에 이제 올해 처음으로 트리플 A로 승격이 되고 올해 처음으로 이제 선발 로테이션을 도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LG가 데려온 외국인 투수와는 너무 상반되는 거죠. 네. 갖고 있는 커리어가. 그랬는데 LG가 이 선수한테 주목하는 점은 최근의 경기력. 이 선수가 7월에 마이너리그 트리플 A를 뛰면서 7월에 등판한 트리플 A 5경기에서 네. 평균 자체점이 1점대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이 선수조차도 네. 내가 아시아에 갈 줄 몰랐다고 했어요. 내가 그 아시아로부터 부름을 받을 기량이 될 줄도 몰랐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최근 한 1, 2년 사이에 기량이 급성장을 했거든요. 구속도 빨라지고 원래는 불펜 자원으로 봤었는데 선발 투수로 또 보직이 바뀌고 네. 그러면서 이 선수 또한 자신의 인생이 불과 몇 년 사이에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야. 예,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최근에 폼이 가장 좋은 선수로 그러면은 우리가 선회를 해보자, 네. 방향을 좀 바꿔보자. 그렇게 했고 지금까지는 이 선택이 성공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로스 선수가 8월에 이제 4번 선발 등판을 했거든요. 이 4경기에서 다 승리 투수가 됐고 네. 평균 자체점이 0.36입니다. 그리고 LG도 토로스트가 나온 4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했어요. 네. LG의 그동안 약점이 그 엘리저 에란데 선수의 그 로테이션 한 자리였거든요. 이걸 토로스트로 메우면서 네. 어쩌보면 지금 LG는 5인 로테이션이 가장 안정적이다. 10개 구단 중에 가장 안정적인 선발진을 보유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감한 선택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럴 만한 게 사실 이제 LG 트윈스가 정말 대권을 생각하고 선택한 자원인 거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네. 후반기 그 7월 22일부터 시작한 이런 그 폭주가 없었으면은 네. 그냥 1위는 힘드니까 네. 그냥 가을 야구 생각하면서 안정적으로 가자 하고 그냥 에란데스 선수로 갈 수도 있었어요. 네. 구단 내부적으로도 약간 내려놓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20일 그 박혜민의 홈런으로 네. 팀의 분위기가 확 올라가고 연승을 이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진지해진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볼 것은 지금 우승인데. 네. 포스트시즌이 아니라 한국 시리즈인데 우승인데 네. 이렇게 목표치가 상향이 되면서 그런 모험을 걸어보자. 에르난데스가 부진한 건 맞으니까 네. 그러면은 되든 안 되든 한번 대체자를 찾아보자. 이런 기조가 형성이 된 거고 사실 이게 차명석 단장도
본인이 이렇게 많이 본 투수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나도 잘 모른다. 네. 우리 직원들이 잘해준 거다. 어. 네, 왜냐면은 이제 내년부터 아시아 쿼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LG가 이 국제 스카우트 쪽에 인력을 좀 많이 늘렸어요. 이전에 통역하시던 분이 그쪽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보직이 좀 바뀌고 예, 외국인 선수 통역하시던 분도 그쪽 파트로 이동하고 막 그러면서 외국인 스카우트의 인력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정말 천편일률적으로 다른 팀이 봐왔던 선수를 LG도 같이 봤는데 네. 이제는 뭐 인원이 많아지니까 직원 수가 늘다 보니까 더 폭이 커졌잖아요. 바라보는 네. 선수들. 그러면서 이 토러스트도 좀 챙길 수가 있었다고 해요. 오. 예, 그랬는데 여러모로 뭐 계속 같은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결국 7월 22일입니다. 아. 예, 이걸로 모든 게 다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LG는. 정말 그 기폭제가 된 네. 그날의 하루를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면 뭐 지금까지의 뭐 흐름, 뭐 앞으로도 사실 좀 크게 걱정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또 잘 마무리를 해서 한국 시리즈 직행하는 걸 이제 LG 트윈스는 바라보고 있을 텐데, 그래도 남은 경기에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든지 좀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결국에는 뭐 이거 모든 팀들이 마찬가지인데 부상 방지, 예,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래도 좀 고민이 있다면 결국엔 불펜입니다. 지금 뭐 후반기 들어서 굉장히 경기력이 좋고 승리도 많이 쌓고 있지만 이 과정을 들여다보면은 마무리 투수 유영찬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 예, 유영찬 선수가 8회부터 나와서 아웃 카운트 4개 잡는 세이브를 할 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전에서는 어쨌든 또 불펜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구위형 불펜 투수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부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결국에는 저는 한 9월 중순 정도 되면은 뭐 9월부터는 이제 뭐 일주일마다 6경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잔여 경기 일정 때는 네. 그때부터는 조금씩 시도를 해볼 것 같아요. 지금 선발 투수 5명 중에 누군가를 불펜으로 기용해 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선수가 중간 투수 등판할 때 퍼포먼스가 어떤지. 어쨌든 가을 야구 가면은 선발 로테이션은 4명이면 되니까. 네. 그래서 뭔가 이 마운드 쪽의 변화도 시즌 막바지에는 꾀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또 한번 정상을 바라보고 있는 LG 트윈스가 또 포스트 시즌에서 단기전에서의 또 탄탄함을 위해서 또 남은 경기를 또 어떻게 임할지, 그리고 1위 자리까지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상위권을 좀 굳게 지킬 것 같았던 일명 조류 동맹이라고 불리는 한화이글스와 롯데자이언츠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한화이글스는 최근 10경기에서 5승 5패, 롯데자이언츠는 무려 12연패 늪에 빠졌다가 어렵게 좀 연패를 끊었는데 특히나 이 롯데자이언츠의 긴 연패는 좀 큰 충격이었어요. 3위가 되게 굳건해 보였었잖아요. 네, 사실 뭐 12연패 하기 전에는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롯데가 가장 팔자가 좋다. 약간 뭐 둥둥섬에 있다. 3위 네. 둥둥섬. 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1위 자리를 두고 LG와 하나와 LG가 이제 경쟁을 하고 있었고 그쵸. 그리고 뭐, 이 1, 2위 자리와 네. 3위의 경기 차이가 좀 났어요. 꽤 네. 났어요. 그리고 3위와 4위의 경기 차이도 꽤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롯데 입장에서는 물론 1, 2위 그룹에 가면 더 좋지만 네. 그게 안 되더라도 대충 5할 승률만 유지하면서 3위에 안착해서 이렇게 시즌을 맞춰도 체력 더, 안배도 하면서 네. 이제 뭐 가을 야구 준비하면 되니까 전략적으로. 예, 네. 나쁘지 않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12연패에 빠지면서 사실상 지금 롯데자이언츠도 가을 야구를 절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네. 뭐 모든 연패가 그렇지만 특히 이렇게 긴 연패는 돌아보면 너무 아쉬워요. 특히 이 12연패 기간 중에 최소 3경기 정도는 잡을 수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길어질 연패는 아니었거든요. 이게 뭐 선수들도 이렇게 되면 동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김태형 감독도 선수들 앞에서 약간 사과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어요. 8월 21일 잠실 기아전에서 6대 0으로 리드하다가 6대 6 동점을 허용합니다. 결국엔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는데 네. 이 경기 후에 김태형 감독이 선수들한테 내가 마운드 운용을 잘못했다. 미안하다. 예,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선수들은 좀 잘하고 있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지금까지 모습 잘 이어가 달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미팅의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며칠 후에 이제 롯데가 연패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네.
참 사실 김태형 감독이 투수 교체를 굉장히 냉정하게 잘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이날 경기에서는 왜 그랬는지 이민석 선수를 좀 지나치게 길게 끌고 가는 모습도 보였고 그 다음에 어쨌든 6대 0으로 이기고 있다고 해도 연패 중이기 때문에 10연패였습니다. 네. 그래서 6대 0을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1대 0 한국 시리즈 실차전 이런 느낌으로 마운드 운영을 했으면은 아마 12연패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김태형 감독답지 않은 예, 그런 마운드 운영이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 12연패 여파로 롯데도 지금 굉장히 힘든 시즌 막바지를 치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기간이었던 만큼 사실 팀이 좀 이런 상황이면 밖에서 또 뭔가 외부 사람들의 그런 잡음도 생기게 마련이고 네,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롯데가 어쨌든 전반기에 롯데는 굉장히 뜨거운 타선을 자랑을 했어요. 그랬죠. 네. 진짜 뭐 1번부터 9번까지 라인업 전체 타자들이 골고루 활약을 하는 쉬어갈 타선이 없는 쉬어갈 틈이 없는 그런 지뢰밭 느낌이 나는 타선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타격의 팀이었는데 전반기에는 후반기에 이 타격 지표가 다 떨어집니다. 더불어서 제가 아까 홈런에 대한 그 효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롯데가 전반적인 팀 컬러가 홈런의 팀이 아니에요. 뭐 전반기에 타격은 좋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홈런을 많이 치는 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홈런이 가져오는 게 분위기 반전이잖아요. 네. 진짜 치열한 상황에서 동점 홈런이 나온다거나 역전 홈런이 나오면은 이 경기 우리가 꼭 잡아내야 돼. 오늘은 죽어도 이겨야 돼. 네. 이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홈런의 효과인데 상대적으로 롯데는 홈런이 적다 보니까 그런 홈런의 마술 같은 게 빈도수가 적은 거죠. 네. 예,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롯데는 아마 올 시즌이 끝나면은 이 빅터 레이스 선수가 정말 좋은 선수긴 한데 네. 과연 이 레이스 같은 유형의 선수와 계속 가야 될까 아니면은 과감하게 변화를 꾀해서 지금 뭐 보면 디아즈라든지 위즈덤이라든지 네. 데이비슨이라든지 이런 거포형 외국인 타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선수로 선회해야 하나 분명 저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 예. 컬러 자체에 대한 좀 깊은 생각이 조금 필요한 예. 시점이 되겠군요. 어쨌든 에버리지가 높은 타자들은 지금 롯데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 거포 타자가 한 명 포함이 되면은 공격력이 확 강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레이에서도 분명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약간 그래도 장타에 대한 갈증, 홈런에 대한 갈증은 분명 느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시즌 후에 좀 이 부분을 깊게 고민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에 또 전반기 10승인 데이비슨 선수를 대신해서 벨라스케즈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롯데 역시도 가을 야구를 향한 좀 승부수를 던진 셈인데 이런 선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참 보면서 외국인 선수 데려오기 정말 어렵구나. 이 외국인 선수 영입 성공이 저는 공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네, 뭐 벨라스케즈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 선발 로테이션 경험도 굉장히 많고 나름 네임드 선수예요. 네. 근데 조금 불안 요소는 이게 있었어요. 이 선수가 수술을 했고 사실상 작년은 쉬었고 네. 올해가 이제 재활 시즌입니다. 이른바 이제 수술하고 나서 맞이하는 첫 시즌인 거죠. 그래서 과연 컨디션이 어떨까? 과연 이전의 모습 구위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게 좀 물음표긴 했어요. 네. 그래도 롯데는 이 선수가 경험이 많고 그리고 해왔던 게 있는 선수인지라 메이저리그에서의 모습을 다 보여주지 못해도 메이저리그에서의 모습의 한 70%, 80%만 보여줘도 분명 KBO에서 통할 거다 이런 기대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네. 네, 사실 지금 너무 아쉽죠. 벨라스케즈가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너무 아쉽고 여전히 재활 중이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던지는 모습을 보면은 이닝마다의 편차도 좀 있고 제구력의 편차도 있고 구위의 편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몸이 다 올라오지 않았다. 그리고 투구 감각도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올해를 다 마치고 나야 어찌 보면 벨라스케스의 진짜 모습은 내년, 내년 중반 이때쯤 나오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좀 우려가 들어요. 벨라스케즈가 나온 4경기에서 1승 3패입니다. 게다가 벨라스케즈의 평균 자책점이 8.05예요. 이러면은 터커 데이비스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래서 네.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어쨌든 야구단도 회사잖아요. 그렇죠. 기업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외국인 투수 교체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회사로 치면은 정말 굉장히 비중이 큰 새로운 계획을 체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그래서 이렇게 네임드가 있는 선수들이 많이 교체가 됐어요. 네. 근데 지금 특히 올해 KBO 리그를 보면요. 절대 이 네임드 경력자들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콜어빈도 보세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또 지금의 이게 좀 더 안타까운 게 롯데 역시도 LG와 마찬가지로 가을 야구까지 생각하고 그쵸. 정말 그 짧고 굵은 임팩트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지 네. 일단 가을 야구를 노리고 영입하는 거잖아요. 선택을 맞아요. 한 큰 거잖아요. 무대에서 1선발 에이스 역할을 해줄 선수, 네. 단기전에서 확 그냥 경기를 가져올 수 있는 선수,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데려왔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자, 그래도 롯데가 연패를 끊어내면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가을 야구를 향해서 열심히 또 분투하고 있는 모습인데 현재 순위 저희 녹화 기준으로 현재 순위가 4위고 사실 4위라고 해봤자 이제 뭐 3위와도 승차가 없는 상황이고 아무것도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롯데로서는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는 게 역대 12연패 이상의 팀이 가을 야구에 진출한 적이 없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걸 좀 꺾고자 하겠죠. 상황이 다르다고 좀 받아들이고 싶을 텐데 이 가을 야구에 대한 가능성 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은 그냥 다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 순위 싸움하는 네. 팀들 롯데도 그렇고 SSG, 삼성, KT, NC, 기아 다 3, 4, 5위짜리가 다 열려 있어요. 그쵸. 그래서 더 힘든 네. 2025 시즌 막바지 페넌트 레이스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롯데에 희망적인 요소가 있다면은 선발진에서 나균환 선수가 최근 잘해주고 있다는 네. 점. 그리고 저는 김원중 선수가 어쨌든 올해 마무리 투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시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김원중 선수는 그래도 저는 상수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불펜이 이제 흔들려서 연패에 빠지고 그러면 연패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거든요. 네. 롯데도 12연패 기간에 보면은 불펜 붕괴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요 불펜을 좀 다 잡는다면은 그리고 이제는 좀 선택과 집중도 필요해요. 경쟁팀과 경기를 좀 잡고 가겠다. 네. 이런 모습도 필요한데 이렇게 잡을 팀을 잘 잡아간다면은 전 롯데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은 어려워졌지만 또 중위권 경쟁 치열하게 이어가고 있는 롯데자이언츠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어서 한화 이글스입니다. 한화 이글스가 이제 전반기 사실상 뭐 1강을 굳히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2위로 좀 내려오게 됐습니다. 지금 1위와도 좀 경기차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위권 경쟁 중인 팀과에도 좀 격차가 있는 상황인데요. 한화로서는 또 남은 경기들 좀 어떻게 좀 치러 나가야 될까요? 일단 좀 컨디셔닝에 주력을 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최근에 이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주축 타자들의 이제 부상입니다. 네. 최은성 선수, 리베라토 선수. 그쵸. 근데 이 선수들이 이제 엔트리에서 제외되는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는 뭔가 아프지만 부상을 당했지만 좀 참고 경기에 나가다가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엔트리에 빠졌어요. 이제는 좀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문현빈 선수도 컨디션이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물론 1위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1위 희망을 놓기에는 좀 이르긴 해요. 그럼요. 네. 가능성이 지금 살아 있으니까요. 그러긴 한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아까 제가 롯데 3위 둥둥섬 시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아무리 하나가 앞으로 고전을 해도 2위는 확정적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암흑기를 지금 끊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웠던 시기에선 확실히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일단은 1위를 보면서 달려가되 그게 좀 어려워져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좀 내실을 다지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더 이상의 또 부상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큰 부상 당하면은 추후에 가을 야구에서도 지장이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큰 부상을 절대적으로 피하는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한 1주, 2주 지나서 1위는 좀 안 될 것 같아 하면은 그때는 좀 선택과 집중을 택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왜냐하면 사실 한국 시리즈를 조금 더 바라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잖아요. 저는 네. 상위 로테이션 1선발부터 4선발까지만 놓고 보면 하나를 따라올 팀은 없다고 봐요. 폰세, 와이스, 류현진 그리고 문동주 이 4명은요. 뭐 경험이 많은 선수도 있고 이 중에 그리고 뭐 구위가 특급인 선수도 있고 저마다도 장점이 있는데 단기전에서 어느 팀도 이들과 맞붙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확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요. 네. 단기전에서 특히 에이스 선발 투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가을 야구 들어가면은 모든 팀이 하나를 만나기 껄끄러워할 것이고 하나와의 가을 야구 시리즈를 굉장히 어렵게 느낄 것 같아요. 게다가 뭐 불펜도 지금은 좀 부침이 있지만 2위든 1위든 확정 지으면 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네. 예, 그때 동안 또 얼마든지 페이스 회복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어쨌든 하나는 가을 야구에서 또 굉장히 기대가 돼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또 단기전에서도 유리한 조건들을 탄탄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모든 팀이 폰세 만나기 싫어하잖아요. 아, 그럼요. 가을 야구에서는 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네. 그래서 폰세도 또한 큰 무대에서 이런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뭐 폰세가 오는 곳마다 지금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웅집을 하고 있는데 아마 폰세도 굉장히 집중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또 한화 이글스가 또 9월을 또 어떻게 보낼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기아 타이거즈로 바뀌고 나서 징크스가 있어요. 왜 그러지 도대체? 구단 내부적으로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KT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네. 5할만 지키면 욕심내지 어차피 말자. 이게 뭐 연승하고 연패하면 맞아요. 극단적입니다. 가을 야구가 뭐야? 끝이지 뭐.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박병호 선수의 히어로즈 컴백?